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권영주 영어 교육론 합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커스에 이번에 이제 2차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수업 마친 다음에 또 이제 이동걸 선생님의 영어학 합격 설명회도 같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영어 교육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 쉬운 선생님도 있고 또 조금 어려워하는 선생님도 있고 또 답안을 쓰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다양한 어떤 뭐 이유들로 아니면 또 해결책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영어 교육론 답안을 쓰는 방법 또 그냥 좋은에서 넘어서서 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합격 영어 교육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교육론 문제는 막 어떠한 막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러한 뭐 영역이라기보다는 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만점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어 교육론이 올해에도 38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 우리 전공 영어가 80점인데 거기에서 38점이라는 거는 거의 40점, 50%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영어 교육론에서만이라도 한 38점, 7점, 6점 이렇게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서 충분히 커버해서 높은 점수로 합격하실 수가 있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영어 교육론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전략에 대해서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운전 면허증을 따고 처음으로 운전 연수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운전 처음 합격이죠. 네, 합격한 운전자들에 대해서 그 연수하는 시간이 있어요. 교통 교통청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의무적으로 한 몇 시간, 3시간인가를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이 나오셔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 운전자인데 처음으로 도로로 끌고 나갔을 때 절대로 사고 나지 않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귀가 쫑긋해서 듣잖아요. 그때 이제 운전면허 처음 땄다라고 해도 사실은 거리에 나가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이러는데 그 선생님이 교통사고 나지 않는 비법을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절대로 1차선은 가지 말라. 2차선 아니면 3차선으로 가라. 이게 그 선생님이 말하는 비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1차선은 가장 중간 도로이고 앞에서 오는 도로하고 마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차선, 3차선으로 가면 사고가 나도 조금 작은 사고 또 그렇게 큰 사고가 날 우려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든지 뭐 합격 비법이라든지 사고가 나지 않을 비법이라든지 그런 숨은 작은 요령들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작지만 중요한 그죠? 그러한 어떤 조금 비법을 오늘 배워가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 한번 이렇게 보시면 합격 설명회이고요. 네, 여기에 그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별 면담을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요즘 또 나오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제 카톡에 나가 뭐 메시지를 남기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전화를 통해서 면담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전화를 원하거나 뭐 아니면은 카톡으로 바로바로 하시기를 원하는 선생님은 뭐 언제 며칠 날 가능하냐고 먼저 좀 물어봐 주시면 그때 제가 대기하고 있다가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종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어떤 뭐 질문, 대답 등을 좀 듣기에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부터 영어 교육론 공부 전략. 제가 공부 전략이라고 썼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점 전략이에요. 우리는 정말 영어 교육론에서 만점을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80점 만점에 정말 작년에 36점, 올해 38점 이렇게 계속해서 영어 교육론 점수 분포도가 항상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어떤 만점을 받아야만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입형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입형은 서술형처럼, 서술형은 기입형처럼 공부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서술형 공부할 때 사실은 키워드 답안을 쓰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공부를 하더라도 마치 기입형에 딱 그 맞는 답을 쓰는 것처럼 쓰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얼버무려서 제너럴하게 이렇게 쓰면 절대로 그 점수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답안을 쓸 때도 마치 내가 기입형 답안을 쓰는 것처럼 정확한 답안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채점을 하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들이 아니라 수백 명의 어떤 고등학교 교사 아니면 중학교 교사가 차출돼서 나가서 점수를 채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수진들이 어떤 정답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만약에 내가 출제한 사람이 채점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내 의식 가는 대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출제한 사람 따로 점수 매기는 사람이 따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키워드에 따라서 점수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술형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그 채점 기준에 따라서 정확한 키워드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기입형을 서술형처럼 하라라는 말씀은 기입형 공부한다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단순하게 빈칸 채우기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입형은 우리 영어 교육론, 그러니까는 뭐 요즘 임용시험의 기입형은요 절대로 그렇게 단순 질문이 아니에요. 뭐는 뭐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이해해야지만이 그것에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입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입형을 공부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어떤 빈칸을 공부하더라도 예를 들어 애플 교재의 어떤 챕터 하나를 한 10페이지 되는 걸 다 읽어야지만이 기입형 답안에 하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되지. 어느 한 부분, 한 몇 줄 되는 거 읽고 기입형에 답을 쓴다. 이런 것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인드맵을 활용해라. 이것은 마인드맵은 여러분들에게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알고 그 안에서 이런 내용 안에서 이것이 나오겠구나. 예를 들어 백슬라이딩이라는 문제가 올해 나왔어요. 그럼 그 백슬라이딩은 어디에서 나온다? 이 언어 습득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렇게 쭉 읽었을 때 이것은 뭔가 이 언어 습득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방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 막 중구난방 온갖 영어 교육론에 나왔던 막 키워드를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내로우 다운 시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점차 좁혀져서 이 언어 습득 중에서 이 부분 백슬라이딩이구나 이런 식으로 답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키워드로 정리하라.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키워드, 키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키워드 방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입형을 쓸 때도 키워드를 맞춰서 쓰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술형의 답안도 키워드 중심의 답안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키워드로 구조화시키면서 그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어떤 이러한 방법을 쓰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연교록 원서로 이해하라. 이것은 앞에 이제 서술형 공부할 때 어떤 방법과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단한 어떻게 보면 이제 키워드는 물론 두 글자, 세 글자 요 정도 되지만 서술형도 이제 네 줄이잖아요. 그래서 네 줄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모험 답안을 보고 그걸 좀 베껴가면서 모험 답안 스타일로 답을 써봐야지 이렇게만 준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떠한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방법의 어떤 내용 또 당연히 우리가 공부했던 이건 내용학이니까 그러한 내용 중에서 하나가 나오지만 그 어떤 것도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한 원서 하나를 읽으면 겨우 그때 그 4줄짜리 서술형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풋은 한 100페이지가 들어오면 아웃풋이 한 4줄짜리 서술형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어떤 이렇게 원서를 읽으면서 생길 수 있는 힘은 빠르게 유창하게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이제 운전면허
땄을 때의 그런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 앞에 사람이 초보 운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운전을 할 때 이 앞에 사람 계속 뭔가 문제가 있구나, 초보 운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뭐가 가장 빠르냐면요. 브레이크 등을 밟는가 안 밟는가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곳인데 계속 브레이크 등을 밟으면서 가는 앞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가 막히기도 하고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초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창하다라는 말, 플루언트하다라는 말이 브레이크 등을 얼마나 자주 밟느냐, 필요한 곳에서 밟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데도 계속 브레이크 등이 밟혀서 계속 멈추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답안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뭔가를 멈추고 뭔가 지우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플루언트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답안 작성을 할 때 사실 여러분들이 지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느 경우에는 쓰다가 뭐 아무리 유창한 사람도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지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우고 멈추고 하다 보면 내용의 흐름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라지컬 시퀀스라고 하죠. 라직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약간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서를 읽으면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서 답안을 쓸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뭐 기본적인 원서라든지 또 아니면 아티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실력을 조금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죠. 그죠? 그러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합격 비법을 알려주는 첨삭을 이용해라.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뭐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문제가 어떤 시험 문제니까 바로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처럼 멀티플 초이스라고 했다면 뭐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어서 답이 나오면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는 서술형 기입형이란 말이에요. 물론 기입형은 뭐 답과 맞춰보면 되겠지만 서술형 문제일 때 과연 내 말이 맞나 틀리나를 어떻게 아는가,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요, 이런데요. 사람들이 그냥 거울 보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한대요. 뭐 이 정도면 쓸만하네. 그렇게 뚱뚱하지는 않네. 보기 좋으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가 크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거. 그래서 다이어트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글 쓴 것도 내가 쓴 것과 예를 들어 모범 답안을 비교해 봐요. 뭐 이 정도면 비슷하네. 뭐 별로 차이 없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후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네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4점 만점에 3점, 2점, 5점 계속 그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연교론 문제가 한 10문제는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예를 들어 한 문제당 1점만 해도 10점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점이 연교론에서 나가면요. 벌써 그거는 이제 합격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점 만점에 4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이제 어떤 첨삭이라는 객관적인 눈으로.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다이어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다이어트를 잘하려면 저울을 봐야 된대요. 저울을 보고 정확하게 내가 지금 50이구나, 60이구나, 61로 올라갔구나, 아니면 59로 떨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저울을 보고 숫자로만 대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첨삭도 내가 오늘 여기에서는 이렇게 4점을 온점수를 받았구나. 여기서는 내가 2점밖에 못 받았구나.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훈련을 자꾸 이제 보통 첨삭은 7월부터 이제 11월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좀 첨삭이나 어떤 점수를 통해서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만점 답안을 쓰느냐라는 이제 뭐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실력이 이렇게 7, 80% 이게 안 나오죠? 근데 실력이 7, 80%라고 한다면 실력이 7, 80%라고 한다면 나머지 기술적인 면이 이제 20, 30%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아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러니까 7, 80%는 이제 난 다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20, 30%는 이제 기술적인 면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나 내나 뭐
다 아는 것은 비슷한데 왜 나는 이 점수밖에 안 되고 쟤는 저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는 좀 기술적인 면에 부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좋은 점수를 받느냐? 우선은 첫 번째 연결성, 두 번째 언어적인 기술, 세 번째 설득력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연결성은 이제 문제 본문의 내용과 답안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는가. 즉 컨텍스트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의 답에 컨텍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진 답을 써야 된다. 그냥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적인 기술. 복잡한 구문을 쓰지 않고 간결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항상 쓰기의 기본은 심플하게. 또 하나는 컨크리트하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 사람 뭐 외운 거를 그냥 여기다 쭉 써놨구나 뭐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거기 사안에 있는 거 또 단순하게는 읽기 쉽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평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첨삭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해서 고개를 나도 모르게 마치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뭘 얘기하는 것처럼 끄덕끄덕 하면서 점수를 4점 이렇게 줄 때가 있고 어떤 거는 막 정말 제 스스로 머리를 막 쥐어 짜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리트럴리 그냥 정말 피지컬리 제가 막 머리를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근데 뭐 당연히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시험이고 제가 여러분 그 수천 명 것을 선생님들이 한 열흘간 동안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 막 노력해서 얘 점수를 주려고 이렇게 당연히 채점 안 하겠죠. 그냥 간단하게 이해되는 만큼 채점하고 이해 안 되면 X표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써서 구체적으로 써서 이 채점하는 선생님들이 내 답을 정답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답이 정말 그 모범 답안이 되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범 답안을 쓸 수 있게 공부하시면 돼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죠? 모범 답안처럼 쓸 수 있는 연습을 계속 만들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설득력.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 문제는 문제점처럼 장점은 장점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쉬운 말 같지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문제를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이 클래스의 문제점을 가지고 뭘 솔루션을 쓰시오 그랬는데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해결책인지 애매하게 모호하게 쓰면은 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죠? 명시적으로 말하자면 익스플리시트하게요. 명시적으로 문제는 문제처럼 장점은 장점처럼 단점은 단점처럼 쓰도록 노력하시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좀 하나 더 넘어가서 네. 좀 세부 전략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언어 습득, 학습 이론과 교수법, 교육 과정 및 영어 교재론, 언어 기능 지도, 교수 학습법, 영어 평가 이렇게 5영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 5영역이 바로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 이야기하는 영어 교육론의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론은 이 영역 안에서만 나와요. 여기 위에서는 밖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한 그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 습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교육 과정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나 실러버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언어 기능 가장 중요한 뭐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이겠죠. 그 다음에 교수 학습법 그 다음에 영어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네, 우선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언어 습득, 이언어 습득 방법이죠.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백슬라이딩 얘기를 잠깐 드렸던 것처럼 언어 습득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현재 그 영어 교육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 습득은 바로 에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러즈. 그러니까는 에러가 과거에는 나쁜 거 없애야 될 거 이랬지만 지금은 뭐다? 에러는 디벨로핑 프로세스 상에 있는 거다. 그래서 에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바로 피드백이 된 거예요. 에러가 있으니까 당연히 피드백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이 중요하고 피드백이 나온 다음에 또 학습자들이 해야 될 게 뭐다? 바로 업테이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학생들이 에러와 피드백과 업테이크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어떤 언어 습득이 지금의 언어 습득에서는 현재 영어 교육의 언어 습득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는 학생이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피드백은 선생님이 주죠. 다시 업테이크는 학생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됐다? 스튜던트 센터드한 인스트럭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오류에 근거해서 피드백을 주고 업테이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스튜던트 센터드 수업이 어떤 영어 교수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교수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네, 영어 교수법이라는 게 가장 과거에 뭘로 시작했었어요?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교수법이 나오다가 지금은 뭘로 귀결되고 있어요? 태스크 베이스드 인스트럭션. 이것이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한 그 내용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머 트랜슬레이션 메서드는 누가 중심이었다? 교사가 중심이었다. 태스크 베이스드는 학습자가 중심이다. 그리고 그래머 트랜슬레이션 때는 뭐가 중요했어요? 폼즈가, 그래마가 중요했었죠. 이 태스크 베이스드에서는 태스크 퍼포먼스, 즉 어떤 미딩으로서의 태스크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때는 폼즈가 중요하니까 언어적인 차원에서 애큐러시하게 하도록 했죠. 반면에 태스크 베이스에서는 어떤 의미가 중요하니까 플루언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예전의 과거 교수법에서 현재의 교수법까지로 그 이언어 습득과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수 방법을 교수 방법을 지금 우리가 교수 방법을 가르칠 때 리스닝과 스피킹과 리딩과 라이팅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리스닝과 스피킹은 뭐라고 해요? 스포큰 랭귀지가 되는 것이고 리딩과 라이팅은 리튼 랭귀지가 되는 것이고 또 리스닝과 리딩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리셉티브 날리지라는 거. 그리고 스피킹과 라이팅은 프로덕티브 날리지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기능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사기능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기능을 가르쳐요? 그냥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게 아니라 이번 우리 시험 문제도 나왔던 것처럼 뭐가 중요하다? 바로 인터그레이티드한 레슨이 중요하다. 인터그레이티드한 레슨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인터그레이티드한 레슨을 함으로써 오센티시티를 높이고 또 하나는 리인포스먼트를 높인다라는 면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센티시티는 내가 들었으면 대답을 해야 되고 뭘 읽었으면 다시 답장을 써줘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오센티시티가 높아지는 것이고 리인포스먼트는 우리 공부 방법과 똑같아요. 내가 스피킹을 잘하고 싶으면요 리스닝을 해야 돼요. 내가 라이팅을 잘하고 싶으면 리딩을 해야 돼요. 또 반대로 내가 리딩을 잘하고 싶으면 라이팅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팅을 써봄으로써 내가 좀 이런 부분을 더 읽어야 되겠구나. 또 뭔가를 읽으면서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강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네 가지 기능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인터그레이트돼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기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사기능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면 평가. 평가에서 우리가 평가의 원리의 가장 기본이 뭘로 되죠? practicality. 그리고 reliability. 또 validity. 그리고 authenticity. 그리고 워시백. 이 5가지가 평가의 가장 기본 원리죠. 근데 이 평가의 원리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건 어떤 말이냐 하면은 프랙티컬리티와 릴라이어빌리티가 이 축에 있고 오센티시와 워시백이 이 축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들이 이 오센티시티와 라이어빌리티가 높으면
그렇죠. 프랙티컬리티와 릴라이빌리티가 높으면 워시백과 오센티시티는 좀 낮고, 또 반대로 프랙티컬리티와 릴라이빌리티가 낮은 시험에서는 오센티시티와 워시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 종류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거는 이제 멀티플 초이스. 이런 것들은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좀 쉽게 빠르게 또 릴라이어블하게 평가할 수 있고, 반면에 이러한 평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라든지 어떤 얼터너티브한 평가들은 프랙티컬리티가 낮은 반면에 워시백이나 오센티시티는 이렇게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의 원리가 이 기본으로 하여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밸리더티까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우리 자료로 돌아가서 바로 네, 이러한 어떤 기본 5가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영어 교육론을 쭉 공부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오늘 좀 바빠서 약간 빠르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쪽을 한번 보시면, 네, 4쪽에 보시면 이제 2024년 대비 영어 교육론을 이렇게 지금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의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과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 그게 이제 1, 2월과 5, 6월에 나오게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실러버스는 따로 올릴 거고요. 가장 기본인 1, 2월의 기본 이론하고 기출 문제 분석은 이제 5, 6월에. 기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항상 기출은 다시 또 돌아가고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집중과 선택의 의미에서 마인드맵과 키워드. 그러니까 마인드맵은 크게 탑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는 바텀으로 볼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딥 러닝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펼쳐서 공부한다라기보다는 집중하고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서 강독은 지금 올해에는 이렇게 3가지 TBP, PLLT 그리고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이거는 바로 애플 교재죠. 이 3가지 교재를 하게 될 거고, 이것은 1월부터 이제 6월에 걸쳐서 쭉 이제 그 달에 따라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뭐 2차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2차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정리해서 최종 합격까지 가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뭐 간단하게 끝날 것 같긴 하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은 뭐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와 또 성실성과 또 끈기와 많은 뭐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1년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더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합격자 예시, 지금 제가 서울, 충북, 경기 선생님, 세 선생님 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 뭐 항상 뭐 만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선생님도 서울에 합격했지만 뭐 그 보통 우리 모의고사 볼 때는 뭐 이렇게 2.5점도 많이 받고 뭐 점수를 아주 잘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첨삭을 통해서 조금 더 또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제가 이제 드리는 답이 예를 들어서 뭐 좀 구체적으로 답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뭐 with the aid of picture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아래 6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뭐 브레이크다운이나 미스언더스탠딩이 되었을 때 뭐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소셜 링귀스틱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은 지금 소셜 링귀스틱 관점하고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스트래티지 컨피던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수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답안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또 첨삭을 이용해서 내가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선생님은 이제 충북 합격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기입형을 굉장히 잘하는 선생님이죠. 근데 정말로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기입형을 다 맞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무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또 그렇게 하니까 약간 그 기입형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맞아도 사실은
뭐 서술형에서 나가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을 좀 업시키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평을 내가 자신 있게 쓰면 그 다음에 것도 좀 자신 있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오히려 또 기평을 못 쓰면 약간 막 실망스러워서 다른 답도 틀려버리는. 근데 오히려 그 반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포인트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선생님이 어떤 해결책으로 답을 그냥 익스플러네이션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냥 무엇일까를 그냥 익스플러네이션 해버린다 하는 것이 답이 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어떤 학생들이 노티스 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떤 그 대책을 좀 다른 대책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제가 좀 코멘트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GTM 방식이 답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좀 세심하게 내가 어떠한 것을 해결책으로 또 뭐 문제점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씀 하나 더 볼까요? 경기 선생님인데, 네, 경기 이 선생님 거는 이거 좀 점수가 그래도 좋은 답안지죠. 그래서 여기서 문항 6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만점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어떤 커렉티브 피드백이다 그랬으면 좀 구체적인 그 커렉티브 피드백의 종류, 그 유형까지도 같이 써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맨 아래에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 이제 forces them to use all skills 뭐 이렇게 쓰셨는데 보통 어떤 답안에도 아까 제가 GTM 스타일로 뭐 explain 한다 이런 것이 답이 되기 어렵다라고 한 것처럼 force라는 단어도 좀 교육적인 어떤 그 해결책이 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어떤 with language accuracy로 뭔가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helps students use the language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교육적인 내용의 답안을 쓰시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뭐 키워드뿐이 아니라 함께 쓰는 단어, 함께 쓰는 동사도 무엇인지를 항상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컬로케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컬로케이션은 단순하게 뭐 어떤 그냥 일반적인 언어의 컬로케이션뿐이 아니라 영교 안에서의 같이 쓰이는 컬로케이션. 예를 들어 뭐 notice the gap이 같이 쓰인다라든지 뭐 explain the 타기 폼이 같이 쓰인다라든지 이런 식의 그 동사와 명사 프레이즈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시고 읽어보고 또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좋은 답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마치 모범 답안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모범 답안도 그러한 방식의 컬로케이션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빠른 시간에 하느라고 제가 조금 말도 좀 빠르게 했는데 여러분들 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또 온라인 상담 요청하시면 개별적으로 또 궁금했던 거 또 필요했던 거 도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뭐 2023년이 오지는 않았지만 또 남은 해 잘 정리하시고 또 오는 23년에 또 여러분 새로운 길을 위해서 잘 정리하셔서 24년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에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